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11월 고2 모의고사 국어 39번부터 42번까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쪽, 15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A, B형이 이제 다시 통합된다라는 소식에 맞춰서 또 오랜만에 등장하는 어떤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유형이죠. 뭐 어떤 유형입니까? 고전 시가와 수필이 이제 결합된 어떤 복합 지문 문제. 그래서 이신의 사후가 고전 시가고요. 이항의 나무, 현대 수필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보고요. 그리고 작품 분석 들어갈게요.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와나의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설명 방식, 주제 의식,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 자, 보기를 참고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는 힌트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뭐를? 가를 분석하는데, 사후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힌트가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작가가 광해군의 폭정에 상소하였다가 함경북도 회령에 유배되었을 때 창작되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당시 정치 상황에 굴복하고 자신의 뜻을 바꾸는 속된 선비들과는 달리 시류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고고한 정신을 드러냈다. 또한 유배지에서 힘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씩씩한 기상을 드러냈다. 작품에 사용된 소재들은 당대의 상황과 이에 따른 작가의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작품 분석에 힌트를 주었습니다. 41번. 가의 기억과 보기의 니은을 비교한 내용. 가의 기억은 온갖 꽃, 니은은 바위, 오우가의 제 세 번째 수를 이제 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비교,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소재들,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한번 해봄으로써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이따 풀도록 하고요. 42번.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 이것은 뭡니까? 바로 가치관. 수필에서 중요한 건 뭐죠? 가치관이에요. 수필에서 중요한 건 가치관. 그 개성적인 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펼쳐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 뭐 이런 유형들이 이제 수필에 나오는 유형인데요. 자, 이제 문제 읽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먼저 고전 시가입니다. 사후가 네 개의 친구가 있는데요. 네 친구 어떤 친구가 있는가 보도록 하죠. 바위에 섰는 소나무 나오네요. 느면한 줄 반가 온디어. 느면하다라는 게 나오죠. 위험 있고 당당하다. 이것이 뭡니까? 솔의 속성이죠. 근데 솔의 속성을 어떻게 사람처럼 표현했죠? 의인법을 사용했어요. 인격적인 속성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반갑다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이거 긍정적이죠? 솔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그리고 뭐예요? 반갑다,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상을 겪고도 풍상이라고 이야기했죠? 풍상은 뭐예요? 시련과 고난, 바람과 설이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풍상을 겪고도 여유 있는 줄 전혀 없다. 절대 그 풍상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쩌다 봄빛을 가져 변한 줄 모르나니. 봄빛. 이것도 바로 뭡니까? 솔의 속성이죠. 솔의 속성은 능연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푸르다. 항상 푸르다라는 거죠. 불변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친구는 소나무였는데 소나무가 느면하고 봄빛을 갖고 푸른빛을 갖고서 변할 줄 모른다. 불변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예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리에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 이제 국화입니다. 귀한 줄 네 안하니. 귀한 줄 누가 아냐. 난 안다 이 소리예요. 난 안다라는 거니까 그걸 알고 있는 나 자신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거죠. 춘강을 번패하고 가리고 마다하고 봄빛을 마다하고 엄상이 혼자 피니. 엄상이 혼자 핀다고요. 엄상 된소리 때 혼자 핀다는 거예요. 국화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춘강은요.
아까 이제 40번에 나왔던 것처럼 시류에 영합하는 모습입니다. 엄상, 된 소리가 내릴 때잖아요. 아주 이게 뭡니까? 40번 보기에 나왔던 것처럼 고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조와 절개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혼자 피니 어즈보 그렇구나 청구한 내 벗이 다만 낸가 너인가 하노라. 너라는 건 누구예요? 국화를 말하는 거죠. 내 벗은 너뿐이 없다. 어떻습니까? 그 국화에 대한 된소리에 홀로 피고 있는 이 국화에 대한 예찬 그리고 친근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친구 갑니다. 꽃은 무한호되에 매화를 심은 꽃은 꽃은 많은데 매화를 심은 뜻. 여기서 말하는 꽃은 이제 일반적인 꽃. 매화를 심은 뜻은 꽃 중에서 매화를 심은 뜻이 있다. 그 소리는 왜 심었냐면 눈 속에 꽃이 피워. 매화를 심은 것은 눈 속에 꽃을 피우고 한빛인 줄 귀하도다. 한빛. 아주 같은 색빛인데 아주 귀하다 이 소리예요. 뭐가요? 눈과 같은 색깔이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윽한 향기를 하물며 그윽한 향기를 아니 귀고 어이리 귀하지 않다고 어떻게 말하리. 예찬적인 태도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매화의 아름다움에 뭐가 있냐. 매화는 아름다움 첫 번째 눈 속에 핀다. 두 번째 시각적 아름다움 한빛으로 아름답다라는 거. 눈 속에 피면서 한빛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또 그윽한 향기도 있다라는 거죠. 후각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심었다. 꽃이 많지만 그 중에서 매화를 심은 까닭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매화에 대한 예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백설이 잦은 날에 백설은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위에 있는 풍산과 같이 시련과 고난 마이너스가 되고요. 대를 보려 창을 여니 대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창을 여니 온갖 꽃 간대없고 온갖 꽃 여기서 말하는 온갖 꽃은 일반적인 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꽃과 세 번째 수의 꽃과 동일합니다. 온갖 꽃 간대없고 대숲에 푸르르 세라. 와 대숲이 푸르르구나. 항상 푸르르다라는 거죠. 대숲은 푸르다라는 거니까 불변성을 나타내고 불변성을 나타내고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꽃은 간데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온갖 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가변성이에요. 가변적인 거예요. 어째서 청풍을 반겨 흔덕흔덕하는 여기서 흔덕흔덕한다는 건 흔들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청풍을 반겨서 의연한 태도로 당당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친구 대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나무와 국화, 매화와 대나무를 통해서 그것들의 속성을 통해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네 친구를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항아의 나무를 보도록 하죠.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인데요. 쉽게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덕을 지녔다. 어떤 덕을 지녔냐면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 첫 번째가 뭐냐? 분수에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나무의 덕 1번이요.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등성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요?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득박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아주 안분지족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고독하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나무의 속성, 그러니까 나무의 덕 2번 고독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한방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팔이 옴쭉 않는 한여름의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얼고 돌 우는 동짓날 한밤의 고독도 한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고독을 즐긴다. 그래서 고독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고 다정한 친구다. 웃을 뿐 말이 없으나 이심전심 의사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변덕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장의 친구다. 자기 마음이 내키는 때는 찾아올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쏘삭쏘삭 알랑거리고 어떤 때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는 공연이 뒤틀려 우악스럽게 나무 팔자리에 생채기리 상처를 내놓고 다가간다. 그래서 지금 나무의 친구 달, 그 다음에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 역시 새 이야기하네요. 바람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 믿고와 둥지를 틀고 지쳤을 때 찾아와 쉬며 푸념하는 것이 귀엽다. 그리고 또 있네요. 가다 흥겨워 노래할 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이것이 이제 나무의 친구들 달 그리고 바람, 새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자, 다음 문단 가보죠. 나무는 이 모든 것을 잘 가릴 줄 안다. 이게 나무의 덕 3번이에요. 자, 그러나 좋은 친구라여 달만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도 없다. 그리고 플러스 달을 유달리 후대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하는 일도 없다.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 달의 어떤 너그러움, 차별하지 않는 너그러움, 중용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략 부분 있고요.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명을 다한 뒤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나무의 덕 4번 순리에 따른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 장난삼아 제 이름을 새겨보고 흔히 자기 소용 닿는 대로 가지를 쳐가고 송두리째 베어가곤 한다. 나무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새긴 이름은 도로 그들의 원대로 키워지고 배워간 제목이 혹 자기를 해칠 도끼자루가 되고 톱 손잡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는 법이 없다. 나무는 훌륭한 견인주의자요 고독의 철인이요 안분지족의 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원망하지 않는 나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 소위 윤회설이 참말이라면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무슨 나무가 될까? 이미 나무를 뜻하였으니 진달래가 될까 소나무가 될까는 가리지 않으려한다. 왜? 나무의 속성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나무가 되든 상관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작품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지요. 39번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 나무를 예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있다는 게 힌트죠. 저는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 높이고 있다. 긴장감 없어요. 점층적 표현 no. 반어적 표현 없고요. 설의적 표현은 가능 있죠. 아니 귀하고 어이리 뭐 이런 건 있어요. 하지만 나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설의적 표현은 가만히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고요. 자, 40번 뭐 보기 읽었으니까요. 바로 문제 들어가 보죠. 자, 1. 소리 풍상을 겪는 모습을 통해 당시 정치상의 시련을 겪는 작가의 상황 맞죠? 소를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으니까 이건 답이 안 되죠. 네. 2번 봄빛은 자기 자신의 뜻을 바꾸는 속된 선비들에게는 찾을 수 없는 작가가 지니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알 수 있다. 봄빛 가능하죠. 봄빛 소의 푸른빛 불변성 맞는 말. 3번 춘광을 마다않는 피는 국화를 청구한 내봇이라고 표현한 것에 시류에 영합하지 않겠다. 춘광을 마다한다. 봄빛을 마다한다. 시류에 영합하지 않겠다. 작가의 고고한 정신. 맞는 말. 4번 눈 속에 핀 매화가 눈과 한빛이라고 표현한 것을 당대의 정치 현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변화? 매화가 눈과 한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건 뭐냐면요. 눈과 한빛이다라는 것은 그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작가는 지금 여기서 정치 현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작품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과 한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과 색깔이 같다라는 거예요.
눈 하얀 눈 속에 매화가 딱 펴 있는 걸 보면 눈과 색깔이 같고 그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죠. 5번 대나무가 백설이 잦은 날 부는 찬바람을 청풍이라고 여기고 이를 반긴다는 표현을 통해서 작가의 씩씩한 기상, 의연함을 엿볼 수 있다. 이건 맞죠. 정답은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1번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 자, 한번 분석해보죠.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지고 가변성이죠. 푸른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렇게 변하느냐. 이것도 가변. 아마도 변치 않을 것. 불변은 누구만? 바위만 플러스 바위에 대한 예찬이죠. 자, 그럼 기역은 뭐였어요? 아까 온갖 꽃. 이것은 뭡니까? 일반적인 꽃. 근데 온갖 꽃 간데 없고 간데가 없다라는 거죠. 가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꽃과 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가변성을 지닌 존재이고 니은은 불변성을 지닌 존재이다. 정답은 1번이다. 자, 기역 강한 생명력 X, 니은 불모성 X, 기역 그리움 알 수 없음, 니은 고독 알 수 없음, 기역 부정적, 니은 긍정적, 기역 현재 성찰 X, 과거 예상 X.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42번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 가치관을 찾아봐라. 나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와있죠? 덕 4번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명을 다하는데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 순리에 따른다라는 거 맞고요. 타인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달과 그리고 바람과 새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3번 고독을 경험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중요성? 이거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고독을 경험해서 뭐한다?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배우고 너그러움을 배웠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타인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맞죠? 자신이 처한 현실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안분지족. 맞지요? 정답은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39번부터 42번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시와 수필이 함께 등장했다라는 복합 지문 때문에 약간 당황했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 두 작품의 공통점, 그 대상에 대해 의인화를 시켜놨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예찬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 공부했는데요. 배운 부분, 틀린 부분, 특히 사고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꼭 복습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